레드먼드의 앤 제7화 눈물 젖은 프로포즈. 시험이 끝나자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다. 앤은 영어에서 최고 우등상을 받았다. 프리실라는 고전에서 우등상을, 필은 수학에서 우등상을 받았다. 그리고 졸업식이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이날을 인생의 신기원이라고 불렀을 거야. 앤이 말했다. 앤은 로이가 보낸 바이올렛을 상자에서 꺼내 가만히 쳐다보았다. 물론 식장에 그 꽃을 가져갈 작정이었지만 눈이 다른 상자로 쏠렸다. 거기엔 6월이 오면 에이번리 초록 지붕집 마당에 피던 백합처럼 향기롭고 싱싱한 백합꽃이 담겨 있었다. 길버트 브라이드의 카드가 옆에 놓여 있었다. 앤은 길버트가 왜 졸업식에 꽃을 보내는지 궁금했다. 지난 겨울에는 길버트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길버트는 크리스마스 휴가 뒤로 하숙집에 딱 한 번 찾아왔고 둘은 다른 데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길버트가 최고 우등 졸업과 쿠퍼상을 목표로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느라 사교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앤도 잘 알았다. 앤은 겨울 동안 즐거운 사교 생활을 하며 보냈다. 로이 가드너 가족과 자주 만났고 로이의 동생 도로시와도 무척 친해졌다. 대학 친구들은 언제라도 로이와 앤의 약혼 발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 앤 자신도 기대했다. 하지만 졸업식장으로 가기 전 앤은 로이가 보낸 바이올렛을 던지고 길버트가 보낸 백합꽃을 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앤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쩐지 올해 열망했던 대학 졸업식에는 에이번리의 옛 시절과 꿈, 우정이 어울리는 것 같았다. 예전에 앤과 길버트는 학사모를 쓰고 졸업 가운을 입고 대학을 졸업할 날을 그리며 즐거워했다. 마침내 그 멋진 날이 왔고 로이가 보낸 바이올렛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옛 친구가 보낸 꽃이 그와 나는 오랜 열망의 결실에 어울리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날이지만 막상 그날이 되자 영원히 남을 한 가지 기억은 총장이 사각 모아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학사로 불러준 장면이 아니었다. 앤이 들고 있는 백합꽃을 보고 길버트의 눈이 반짝였던 일도 아니고 단상 위 앤 곁에 지나던 로이의 우울한 표정도 아니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아픈 느낌이 오래 기다려온 이날을 망쳤다. 씁쓸한 감정이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고 남았다. 그날 밤 인문대 졸업생들의 파티가 열렸다. 앤은 파티에 갈 준비를 하면서 평소에 걸던 진주 목걸이 대신 크리스마스 날 초록 지붕집에 배달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실 같은 금줄에 작은 핑크빛 에나멜 하트 메달이 달린 목걸이였다. 그 상자에 든 카드에는 옛 친구 길버트가 행복을 빌면서 라고 적혀 있었다. 앤은 어린 시절 길버트가 자기를 홍당무라고 놀린 뒤 분홍색 하트 모양의 사탕을 주며 화해하려고 애쓰던 날의 추억이 떠올라 웃었다. 길버트에게는 곧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목걸이는 걸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 밤 앤은 꿈같은 미소를 지으며 흰목에 그 목걸이를 걸었다. 앤과 필리파는 레드먼드 대학까지 나란히 걸어갔다. 앤은 말이 없었고 필리파가 수다를 떨다가 불쑥 말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곧 길버트 브라이드와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약혼 발표가 있을 거란 말을 오늘 들었어. 사실인 것 같아. 필리파가 가볍게 말했다. 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옷깃 속으로 손을 넣어서 금목걸이를 움켜쥐었다. 힘껏 비트니 목걸이 줄이 끊어졌다. 앤은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아려웠다. 다음 주면 내가 A번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하지만 하숙집을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끔찍한지. 애니 린다 아주머니의 조각 노비 이불을 상자에 꾸리면서 말했다. 애는 이 방에서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드렸고 창 너머 술숲 뒤로 해가 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또 여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봄이면 창틀에 내려와 앉은 개똥집박이를 반갑게 맞았다. 누군가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슬퍼했던 방을 영원히 떠날 때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추억처럼 거기 남아있게 되리라. 필리파가 말했다. 누군가 꿈꾸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살았던 방은 그 방 주인과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그 방만의 독특한 개성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50년 뒤에 이 방에 들어오면 이 방이 필리파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것만 같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얼마나 수다를 떨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재미난 모임을 많이 했냔 말이야. 세상에. 내가 6월에 조와 결혼하면 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 아름다운 레드먼드 시절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 애니 대답했다. 나도 그런 소망을 품을 정도로 너무 아쉬워. 나중에 우리한테 아무리 기쁜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가 여기서 지내며 누렸던 것만큼 아무 책임 없이 기뻐하며 지낼 것 같진 않아. 필리파, 그런 세월은 이제 영원히 끝난 것 같아. 앤, A번리로 돌아가면 이제 뭐 할 거야?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사실 나 서머사이드 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제의받았어. 진짜? 와, 축하할 일인데? 근데 그거 받아들일 거야? 애니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 필리파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앤의 계획은 로이 가드너가 입을 열 때까지 정해질 수가 없었다. 그가 곧 말을 하리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내 청혼을 받아주겠소? 라고 말하면 앤이 네 라고 대답하리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앤 자신도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초조해하면서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상상했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했다. 하지만 애는 자신에게 물었다. 인생사가 어디 상상대로만 돼? 그것은 어린 시절 되풀이했던 다이아몬드에 대한 환상과도 같았다. 보랏빛 광채가 돌 거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차가운 반짝임만 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그 실망감 말이다. 하지만 로이 가드너는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어떤 열정은 빠져 있었지만 그날 저녁 로이가 와서 앤에게 공원에 산책가자고 정하자 하숙집 사람들은 로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다. 앤이 어떤 대답을 할지도 알고 있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로이는 비 오는 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의 작은 정자에서 앤에게 결혼해달라고 말했다. 앤은 로이가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로이는 어디서 베끼기라도 한 듯 아름다운 말로 청혼을 했다. 루비 길리스의 애인 중 한 명이 연애와 결혼이란 글에 나온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분위기였다. 굉장히 진지했다. 로이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분위기를 깰 만한 어색한 대목도 없었다. 애는 처음부터 발끝까지 전율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싹할 정도로 냉담했다. 로이가 침묵하며 대답을 기다리자 애는 네 라는 운명적인 말을 하려고 입술을 달싹였다. 그런데 그때 애는 절벽에 매달린 사람처럼 몸이 떨렸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불이 반짝하는 순간이었다. 한순간 몇 년 동안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애는 로이가 잡은 손을 놓았다. 로이,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애니 북받쳐서 외쳤다. 로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로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뜻이지? 로이가 더듬더듬 물었다.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못하겠어요. 애니 필사적으로 되풀이해 말했다. 왜 못한다는 거지? 로이가 더 차분하게 물었다. 왜냐면 그만큼 당신을 좋아하진 않으니까요. 로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렇다면 2년이란 세월 동안 당신은 그저 장난을 한 건가? 로이가 느릿느릿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애니 잠시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네,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로이가 씁쓸하게 말했다. 날 용서해줘요. 앤이 간청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흘렀다. 로이는 돌아서서 몇 분 동안 바다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시 앤 쪽으로 돌아섰을 땐 안색이 몹시 창백했다.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겠소? 로이가 애원하듯 물었다. 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이해할 수가 없소. 앤 당신이 내가 믿었던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믿을 수가 없소. 하지만 지금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여자였소. 적어도 우정만큼은 고마웠소. 그럼 잘 가요, 앤. 미안해요. 그리고 잘 가요, 로이. 앤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이가 가버리자 앤은 한동안 정자에 앉아 흰 안개가 육지 쪽으로 올라오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치심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파도처럼 앤을 덮쳐왔다. 하지만 그런 기분 밑바닥에는 이상하게 다시 찾은 자유가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앤은 하숙집에 들어가 방으로 숨었다. 하지만 필리파가 먼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필리파는 로이의 청혼이 어땠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앤이 앞으로 벌어질 광경을 짐작하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필리파, 잠깐만. 내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 로이가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 그치만 난 거절했어. 뭐라고? 네가 정말 거절한 거야? 필리파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맞아, 그랬어. 앤셜리, 너 제정신이야? 필리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넌 이해하지 못해. 앤이 힘없이 말했다. 당연히 난 이해하지 못하지. 넌 지난 2년 동안 로이 가드너를 온갖 방면으로 부추겼어. 그와 시시덕대면서 잘도 어울렸지. 난 네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난 그와 시시덕거리지 않았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로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야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뿐이야. 필리파가 매몰차게 말했다. 로이의 돈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다가 선량한 마음이 밀고 올라와서 그렇게 못하게 만든 거겠지.
그렇지 않아. 그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로이한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너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얜 아직도 모르겠니? 넌 로이한테 못할 짓을 한 거야. 그 사람은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 부자고 착해. 더 이상 뭘 원하는 거야? 필리파가 난감해하며 따져 물었다. 나의 인생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원해. 로이는 아니야. 처음엔 그 사람의 잘생긴 외모와 낭만적인 행동에 내가 휩쓸렸어. 나중엔 검은 눈이 내 이상형이었기에 로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 마음을 모를 정도로 형편없지만 너는 나보다 더 형편없어. 필리파, 난 내 마음을 알아. 문제는 내 마음이 변했고 난 다시 변한 마음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앤,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구나.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수치스러워. 모든 건 망쳤다는 것도 알고. 레드먼드 시절을 생각하면 언제나 부끄러운 오늘이 생각날 거야. 로이는 날 경멸했어. 그리고 너도 날 경멸했고.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경멸해. 필리파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가엾은. 이리 와. 내가 위로해 줄게. 나도 너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나도 조를 만나지 않았다면 알렉이나 알론조와 결혼했을 테니까. 앤, 왜 이렇게 인생에서는 많은 게 뒤죽박죽이지? 소설처럼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필리파, 나 평생 동안 누구한테도 다시 청혼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앤이 흐느끼며 말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다.